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6월 21일 오후 2시 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어제 20일 김정숙 여사가 삼성, SK 등 10여 개 대기업 CEO급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비공개 만남이었습니다. 사실 청와대는 이것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일부 언론에서 오찬 사실을 보도하는 바람에 지금 이 사실을 뒤늦게 공개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사실 대기업들, 기업들과의 만남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권 때 박근혜 정부에서 이 대기업 CEO들이나 이런 임원들을 비공개로 만나는 것에 대해서 워낙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판해 왔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 들어서는 글쎄요, 대기업 인사들과의 만남을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꺼려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 부인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CEO급 인사들을 초청해서 그것도 비공개로 만남을 가졌다라는 것은 상당히 글쎄 드문 일이죠. 지금 이 건을 보도한 이 조선일보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삼성, SK 등 CEO급 10여 명 부른 김정숙 여사. 이 제목의 기사가 지금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 그리고 가장 댓글이 많이 붙은 이러한 뉴스, 지금 정치 부분에 1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반응들을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대체로 왜 대통령 부인이 이런 일에 나서는가라는 식의 이런 비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무슨 대통령 놀이냐라는 식의 이렇게 비판이 많고, 지금 이 기사에도 현재 4,825건의 댓글이 붙어 있고, 8,735명이 화나요. 그리고 136명만이 좋아요를 이렇게 누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어제의 이 비공개 만남은 이런 명분이었다라고 합니다. 정부의 친가족 정책에 호응해준 이 기업들의 사회적 공헌을 치하한다는 의미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 자리에는 이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윤부군 삼성전자 부회장, 이형희 SK스펙스 추구협의회 위원장, 오성엽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 실장, 그리고 KB국민은행, 샘표, 한샘 등 10여 개 기업의 고위 임원들이 참석을 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5대 기업 중에서는 지금 현대자동차 그리고 LG그룹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등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이 자리에서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격려했고, 지난주 북유럽 국빈 방문 때 남성 휴직자들과의 간담회 등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라고 이렇게 참석자들이 전한 상태입니다. 이 모임에 참석했던 재계 관계자들은 지난주에 연락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기업들이 돈을 출연해서 무엇을 만들자는 이야기 같은 것은 없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괜히 또 무슨 다른 말이 나올까봐 미리 이렇게 선수를 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없었겠죠. 믿어야죠. 네, 청와대는 사실 이 오차를 공개하지 않다가 어제 저녁에서야 이 사실을 공개를 했는데,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 여사는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사회공헌 기업 초청 오찬을 가졌다. 사회적 가치 제고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격려하고 사회공헌이 더욱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가 됐다. 이 자리에서 김정숙 여사는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소외되고 좌절하던 사람들이 따뜻한 손길로 용기와 희망을 얻도록 기업이 사회적 가치의 책임의식을 갖고 노력해줘 감사하며 사회공헌이 더욱 확산되었으면 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사회공헌 기업으로서 아빠 육아휴직을 장려한 롯데, 그리고 보호 종료 아동을 지원한 삼성전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 SK스펙스 등이 참석했다. 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재계 관계자는 정책 이야기만 있었고 정치 이야기는 없었다라고 이렇게 거듭 강조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런 이 해명들을 보면은 좀 당황해하는 모습들이 좀 느껴지죠. 그래서 저는 서로 좋은 얘기, 따뜻한 손길로 용기와 희망을 얻도록 기업이 사회적 가치의 책임의식을 더 가져달라. 사회공헌 더 확산되었으면 좋겠다. 글쎄 이런 발언들이 좋은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걸 왜 대통령 영부인이 하는 것이지? 이것이 과연 대통령 부인이 나설 자리인가? 대통령이 이렇게 대기업들을 불러다가 이런 식의 치하를 하고 격려를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해달라라고 당부의 말을 한다? 이것이 적절한가? 과연 이것이 영부인의 역할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좀 다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김정숙 여사의 그간 행복은 굉장히 좀 튀는 부분이 있었죠. 얼마 전에도 이 북유럽 방문과 관련해서 중앙일보에서는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인가? 라는 이런 칼럼을 실기도 했습니다. 자, 거기에도 문 대통령이 취임 후 25개월간 19번을 출국을 했는데 뭐 일본 당일 출장을 빼고는 김정숙 여사가 항상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칼럼 내용에는 굉장히 관광지가 많았다라는 이런 내용도 있었죠. 그리고 이 김정숙 여사는 참 이례적으로 인도를 단독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뭐 단독 방문했던 이유가 인도에서 인도 총리가 허황후 공원 착공식에 뭐 한국 대표로 공식 초청했다라는 이런 명분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혼자 인도를 방문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었지만 당시에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갔습니다. 대통령 전용기 2호기로 인도에 갔습니다. 그리고 첫날은 뭐 밤에 도착해서 둘째 날 이렇게 총리를 면담하고 셋째 날에는 허황후 공원의 착공식 그리고 인도 최대 축제에 이렇게 참석을 했죠. 그리고 넷째 날에는 타지마할을 관광한 후에 귀국을 했습니다. 이 타지마할은 그 혼자 인도를 방문한 그 이전 넉 달 전에 인도를 대통령과 함께 방문을 했을 때 타지마할에 가지 못해서 참 아쉬웠다 라고 했는데 그 아쉬움을 해소시켜준 이러한 방문이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례적으로 잦은 해외 뭐 방문, 그리고 김정숙 여사의 단독 방문, 그리고 대통령 전용기 이용, 이런 것들이 이전과 굉장히 비교가 되면서 좀 튀는 행보가 아니냐, 뭔가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대통령 영부인의 자리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자리죠. 왜냐하면 남편이 대통령이지 본인이 대통령은 아니죠. 그리고 영부인이라는 게 무슨 어떤 직제상의 어떤 직위도 아니고 그야말로 대통령의 부인이다 라는 것 외에 어떤 권한을 부여받은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부인으로서의 그 행보 자체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영부인들도 굉장히 뭐 여러 유형은 있겠습니다만은 내조에 충실히 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회 소외계층이라든가 사회 봉사활동에 앞장서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든지 하는 글쎄 공식 활동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어떤 경력 차원에서 본인이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뭐 이유 여사처럼 뭐 여성 인권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굉장히 그 활동 범위는 제한적이었죠. 그런데 이 김정숙 여사의 이런 모습은 조금 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쎄요, 단독으로 이렇게 대기업 임원들을 불러서 이렇게 본인이 격려하고 이런 부분에 노력해달라,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대기업 임원들에게 당부하는 모습은 사실 역대 대통령 부인에게서는 참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숙 여사는 자신의 어떤 행보를 뭔가 친가족 정책 이쪽에 이제 중점을 두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난 북유럽 순방길에서도 이 김정숙 여사는 스웨덴의 소위 라떼 파파들과의 만남을 가졌었죠. 라떼 파파는 뭐 한 손에 라떼를 들고 이렇게 육아하는 아빠를 가리키는데요. 그래서 뭐 육아를 전담하는 이러한 아빠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 한 공원에서 유모차를 밀면서 함께 뭐 대화를 나누는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당시 뭐 김정숙 여사는 뭐 한국에서는 아직 이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쓰면 뭐 출세를 포기한 남자라고 이렇게 할 만큼 뭔가 직장에서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한국 남자들도 용감하게 휴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뭐 스웨덴 아빠들에게는 육아휴직을 용기 있게 선택한 여러분은 선구자다. 이런 식의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댓글들이 많이 붙었었습니다. 너무 한국의 현실을 모르면서 하는 얘기 아니냐. 누구는 쓰고 싶지 않아서 안 쓰는 것이냐, 못 쓰는 것이다.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기 어렵죠. 그리고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의 뭐 18%만이 남자입니다. 그리고 글쎄요, 뭐 눈치라는 것도 있겠지만 육아휴직을 하면 그만큼 내가 소득이 들어오던 것에서 줄어드니까 사실 소득 감소를 두려워한 측면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요즘 30, 40 얼마나 취업이 어렵습니까? 그리고 30, 40 세대에서 얼마나 실업률이 높습니까?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러한 육아 아빠들의 상황을 무시한 뭔가 발언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스웨덴에서의 이 만남을 보도한 기사에 굉장히 많은 비판 댓글이 붙었었습니다. 어쨌든 뭐 북유럽 순방에서의 이러한 만남, 그리고 이 대기업 CEO들을 초청해서 직접 이렇게 챙기고 격려사를 하는 이런 김정숙 여사의 이렇게 행보를 보니까 앞으로 뭔가 친가족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영부인으로서의 행보를 뭔가 넓혀가고자 하는 이러한 의도가 조금 읽힙니다. 자, 그런데 저는 왜 여기서 갑자기 김정숙 여사의 뭔가 절친으로 알려진 손혜원 의원이 떠오를까요?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 논란은 어떤 법적인 위반 혐의를 떠나서 그 이면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신의 행동이 적절하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 뭔가 부족했던 이유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화재 사랑이라는 거죠, 본인은. 어떤 목포라는 그 구도심이 가진 문화적 가치를 나는 높게 평가했을 뿐이다. 그리고 또 뭐 본인이 정말 애정을 가진 이 나전칠기, 이것이 얼마나 예술적 가치가 높은지를 나는 먼저 알아봤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목포시를 어떤 문화재, 어떤 지정 지구로 어떤 선정하는데 관여한 것도 전혀 문제가 없고, 나전칠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나전칠기 그 컬렉션을 늘리라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어떤 전화를 걸거나 뭐 말을 한 것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것은 글쎄 본인이 나설 자리와 말아야 될 자리를 구분하지 못한 것, 국회의원으로서 이 행동이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분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논란이 생겼다고 봅니다. 지금 김정숙 여사의 이런 여러 행보들도 굉장히 좀 아슬아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부인으로서 이것이 나설 자리인가 아닌가, 이게 적절한 행동인가, 이것이 또 뭐 여성가족부라든지 관련 부처가 아닌 영부인이 직접 나서서 챙길 이러한 문제인가 라는 것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대중들의 인식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